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간밤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발언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빅스텝 단행 시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오늘 밤에 또 한 차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발언이 있고 나면 이 시장의 방향성이 정확히 잡혀질 텐데요. 저희와 함께 그 방향성 모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지금 이 종목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 체크해보고요. 시장에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들 그 이유 짚어드리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부터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발굴하는 시간 준비해뒀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유 중이신 종목 중에 고민되시는 게 있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시를 기점으로 일일이 알려주시는 우리의 일일남 이무학 전문가님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좀 기다렸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 발언 이후에 한 줄 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의 한 줄 평은 잘 싸. 네, 졌지만 잘 싸웠다. 네, 이렇게 오늘 파월 의장 발언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싸.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긴 한데 졌다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 할지 잘 싸웠다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 할지 좀 어렵네요. 네, 그렇죠.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때 뭐 지긴 졌지만 최선을 다했다 또는 졌지만 후회는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어제 저는 미국 증시가 딱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제는 이제 상원에서 발언을 했고 오늘은 하원에서 발언을 할 겁니다. 같은 사람이 발언을 이틀 연속하는데 한쪽에서 이 얘기하고 한쪽에서 이런 얘기 할 일은 없겠죠, 그죠? 쌍둥이가 아닌 이상.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까지 발언에 여파가 미치는지 여부를 우리가 오늘 증시에 미국 증시 하락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생각보다 굉장히 셌어요. 수순대로 자기의 약간의 좀 프라이드를 내세우면서 나는 금리 인상의 작년에 자이언트 스텝의 당위성 그리고 올해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연초에 발언을 했었던 미국 증시에 반등을 일으켰었던 그러한 이 얘기들을 그러니까 매파와 비둘기파적인 발언들 이 얘기들을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하게 믹스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제는 또 날카로운 발톱을 또 드러냈습니다. 워낙 2월 달에 지표들 CPI부터 시작해서 고용 지표까지 모두 다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익히 확인을 했고 그것 때문에 2월 달에 우리가 나스닥 하락을 국내 증시의 어려움을 2월 달에 좀 겪었었잖아요. 근데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이번 발언 우리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보면 우리는 이 끈적이는 인플레이션, 끈적인다라는 게 이게 쉽게 안 떨어지죠, 그죠? 딱 붙어갖고 지원하려고 해도 잘 안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빅스텝, 50bp 인상을 쓰고 터미널 레이트, 그러니까 종착 금리가 어디서 끝날 것이냐? 우리는 0.75에서 끝날 걸로 봤잖아요. 0.25씩 3번 올리든 0.25 한 번, 0.5를 올리든 최대한 0.75 정도 앞으로 더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단을 6% 시장이 가장 원했던 것은 아시다시피 터미널 레이트였습니다. 종착역이 어디야? 그럼 어찌겠든 견뎌 볼게. 근데 종착역이 멀어졌다. 이제 다 온 줄 알았는데 더 가야 된대요. 우리가 이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다 온 줄 알았는데 길이 더 남았다.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죠, 그죠? 이러한 좀 발언들이 아주 시장에는 매파적인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어구 하나하나 문구 하나들을 보면 어제 시장이 미국 증시는 한 3% 가까이 폭락해도 인정. 네,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날카로운 얘기였는데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그죠? 1% 특히나 빅테크주들 보면 테슬라만 또는 리비안
이런 전기차 업체들만 주가가 좀 빠졌을 뿐 다른 뭐 애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1%도 안 빠졌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미증시는 역시 상대적으로는 잘 싸워줬다. 그래서 저는 아마 파월 의장이 오늘도 하원 발언에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면 똑같은 얘기로 또 빠질까요? 아니죠. 오늘 만약에 어제 미국 증시가 어제 3% 이상 폭락이 나왔다면 공포감이 한 번 더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제 잘 마무리는 낙폭을 제한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오늘은 되돌림 반등으로 오히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시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예상했죠. 사실은 파월 연준 의장 매파적인 발언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는 강한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지수 하락은 없었다라는 말씀에서 젖잘싸 이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경제 지표들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발언에서 크게 다른 의견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까지 내비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이 수급을 놓고 시장의 방향성을 좀 보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코스피 쪽 오늘 하락은 뭐 인정이죠. 어제 미증시 하락도 그렇고 하락의 이유도 그렇고 오늘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그러면서 오늘 한 26포인트 정도 코스피 빠지는 거, 뭐 전업종이 다 빠지는 거 뭐 예상했던 바인데요. 코스닥이 또 안 빠집니다. 그죠? 좀 쉬어줄 때는 좀 쉬어줘야 되는데 오늘도 강한 흐름, 이거를 강한 걸 나쁘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뒷일이 좀 걱정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거죠. 한쪽에 너무 쏠려 있다. 지금 보시면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기관이 3일 연속 매도입니다. 그것도 외국인들, 오늘도 지금 11시가 아직 안 됐는데요. 1000억 매도, 기관도 700억. 특히나 기관 투자장에서 연기금들 보시면 하루도 안 사요. 계속 주기랑창 코스닥 쪽에서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800포인트 위에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고공행진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하는 상승이 건강한 상승인데 지금 상승은 굉장히 불균형한 아주 편식이 심한 상태다. 일단 한 곳에 영양소가 집중돼 있다는 것은 몸에도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2% 상승해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3%, LNF, 에코프로 또 오늘 또 13%, 셀트리온 제약 10%, JYT엔터 3%, 케어제 9%.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마치 2년 전에 우리가 유동성 랠리 때 화랑장세 때 말 그대로 주가가 코스닥이 1000포인트 막 돌파하던 그런 강세장을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시가총액 탑10만 보면. 그 안에 종목들 보면 확실히 또 다른 온도차. 그러니까 너무 한쪽만 따뜻하다. 그 한쪽이 그냥 뭐가 딱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콕 집어 에코프로 관련주, 셀트리온 관련주, SM, M&A 관련주, 이런 식으로 시장에 정말 이 매수세가 한쪽에 너무 집중돼 있다. 온도차가 너무 심하다. 이게 일단 저는 시장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드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깜짝 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상승이 좀 멈춰지니까 또 에코프로가 튀어 올라가네요. 그죠? 이런 상승 저는 정말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그 불균형, 이러한 시세 흐름들 문제점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제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장은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장이 아니라 편식이 굉장히 심한 장세인데 특히나 2차 전지나 M&A 이쪽으로 좀 흐름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우리가 2차 전지나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관련주들을 사기보다는 지금 시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흐름이 낫겠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런 장세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게 조언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서 지금 3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자, 에코프로를 여기서라도 잡아야 됩니다라고 30만 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안 하면 다른 종목들이 전혀 안 가요.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시장의 온리원, 탑1 종목을 야수의 심장으로 매매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이격이 높아진 종목을 눌림목 매수하고 실적 좋은 종목들을 바닥권에 선취 매수하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주식시장의 이 스킬들이 지금은 뭐 다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그냥 단순 무식 과격. 그죠? 제가 만약에 주식을 처음 하는 초보자라면 제가 오히려 수익이 날 수 있는, 지금 진짜 주식 처음 들어온 초보자가 수익 나는, 그냥 올라가는 거 그냥 따라서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것도 시총 상위 탑1 종목을.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왈가불가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좋다 나쁘다 할 단계는 아니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너무 과열이다. 좀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시장 일정 섹터에서 과열 양상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섹터 얘기해보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장과 시황 얘기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뭐 에코프로 삼형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더불어서 지금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 특징주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상승 특징주는 경동 인베스트먼트가 장초반 강하게 상한가에 안착해 있습니다. 뭐 리튬 관련주인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 리튬, 뭐 금양, 어반 리튬, 뭐 포스코 엠텍 이런 종목들이 강세. 그러니까 처음 상승은 포스코 엠텍이 첫 상한가, 월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리튬 또 움직이나? 이러한 힌트를 주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하이드로 리튬이 또 상한가를 가면서 리튬 관련주들 바턴 이어달리기죠, 그죠? 포스코 엠텍이 하이드로 리튬은 오늘 경동 인베스트한테 이렇게 예를 들면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로 이렇게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핑퐁 게임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것처럼 지금 이 리튬 관련주들도 계속 시세가 한쪽에서 계속 도는 주가 펌프질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경동 인베스트먼트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들 특징주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오늘도 주가가 강세입니다. 서정진 회장 복귀죠, 그죠? 가장 셀트리온이 찬란하던 시절 주가가 2020년도 연말께 셀트리온 제약 정말 뭐 이때 서정진 회장이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막 주총장에 막 등장을 하면 막 BTS가 뜬 것처럼 주총에 있던 막 주주들이 막 환호하고 주가가 막 3배, 4배 주가가 폭등을 했으니까요. 서정진 회장의 그런 인기가 그때 당시엔 대단했었죠. 그리고 경영일선에서 좀 물러났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복귀를 했죠. 그러니까 2020년도 주가 상승에 서정진 회장의 복귀는 말 그대로 시장에 좀 아우라죠. 그때 좋은 시절이 있었지. 서정진 회장 다시 오면 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 좋은 기운을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 제약이 또 주가가 일단 급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콕지가 한 종목씩 지금 주가가 가고 있어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 경동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양극재에서는 에코, 프로 이런 식으로 그죠? 또 오늘 장세는 업종군들이 힌트를 드리면 몰려다니는 장세가 아니라 각 업종의 대장주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양극재, 2차전지 소재도 막 올라가고 바이오가 막 올라가고 리튬이 막 올라가고 이런 장세가 아니라 각 대표들끼리 나와서 한 5개 업종군이 있다면 대표들끼리 나와서만 경기를 하는 말 그대로 대표전 이러한 장세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거의 주가가 60% 가까이 빠졌거든요. 과연 이 상승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견인해줄 수 있을지까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하락하는 종목들, 특히 눈에 띄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오늘 현대중공업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업상 전체적으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전체적으로요, 그죠? 현대중공업이 3%가 빠지는 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신저가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업황 시장 무시하고요. 그냥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냥 주구장창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작년 4월달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금 주가가 1년째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고점이 내려가면서 오늘도 신저가를 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 보시면 좀 의아스러울 거예요. 조선업 사상 최고 수주, 중국 제치고 1위 탈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왜 주가는 거꾸로 가지? 수주를 많이 했다는데 세계 1위라는데 뭐지? 이렇게 좀 의아스러우실 것 같아서 조선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좀 드리지만 저는 방송 시간이든 개인적인 논학톡방에서든 조선주는 단 한 번도 공략주 내지는 관심주로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왜냐하면 수주 1위라는 것은 분명히 좋은 얘기는 하지만 조선업 자체가 이 수주 계약 자체가 이 엠바고성이기도 하고요. 그 말 그대로 배를 몇 척 건조했어요. 이게 우리가 수주가 얼마 돼서 매출이 얼마가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명확치 않아요. 배를 인도하는 시점에 금액을 받기 때문에 얼마를 벌지 예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일단은 엠바고가 일단 좀 위험한 재료이고요, 그죠? 그리고 선박 건조 자체가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수주 1위 어떻게 수주 1위를 했지? 우리가 진짜 잘 만들어서 우리가 조선, 일본, 중국사 대비해서 정말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그것들이 마치 시장에서 정말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수주 1위를 했다라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저가 공세를 펼칠 수도 있었어요, 그죠? 저가 공세가 뭐예요? 말 그대로 치킨 게임, 역마진, 수익성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매출부터 밀고 보자는 이러한 그 흐름들이 나올 수 있었다. 특히나 중국이 저가에는 그죠? 일가견이 있는 마켓인데 중국도 제쳤다라는 것은 더 싸게 만들었다? 뭐가 남지? 저는 이렇게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다. 매출이 늘어나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짜장면 7,000원짜리 1,000그릇 팔면 뭐예요? 원가가 8,000원이라면, 그죠? 그래서 이 조선주들의 흐름들은 뉴스만 보시고 수주가 많다, 세계 1위다 이거에 현혹돼서 매매했다가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조선업 전반적으로 빠지는 이유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보면 9일제지 오늘 하한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한가 또 나왔죠, 그죠? 모르겠어요. 오늘 하한가 들어간 이유도 명확치는 않은데 그냥 요새는 이렇게 보시면 하다가 보세요. 빗으로 보면 21선 깨지면서 차트가 좀 무너지죠, 그죠? 무너지는 순간 아차라는 순간 그냥 탕 하면서 밑으로 그냥 확 꺼져버리는 이러한 흐름들도 많이 나옵니다. 3월달에 계속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코롬 모빌리티 제가 이거 계속 조심하라고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죠, 그죠? 계속 밑점을 좀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자, 반등에 속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중공업을 보면 최고 수주 소식에도 이 조선업들을 가지 않는 이유를 한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한번 다뤄왔는지 리뷰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주신 시장의 온리 원 종목을 찾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종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신흥 SEC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리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수화학 오늘도 안 빠집니다. 그죠? 역시 에코프로 같은 거 시가총액 에코프로 비하면 1위도 그렇게 날아다니는데요. 그죠? 이수화학 시가총액
뭐 이제 1조 됐네요. 그죠? 뭐 비싸긴 합니다. 고밸류이긴 합니다. 지금은 뭐 분명히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런 종목들을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제가 이 수학을 말씀드렸던 시점이 처음 장대 항목이 등장했던 요 시점이죠. 그죠? 여기서 매매를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상승을 즐기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신규자들은 어떻게 보시면 돼요? 부페가 10시에 끝나는데 한 9시에 똑같은 돈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음식 몇 개 남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수학은 일찍 들어가서 6시쯤 들어가서 한 3, 4시간 앉아있던 사람들이 마지막 디저트를 먹는 시간이지 여기서 신규 매수자들의 진입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 종목들은 보유자의 영역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신흥 SEC 그리고 이 종목 좀 잘 타고 있죠. 원준 이 종목도 잘 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의 특징점은 뭔가요? 2차 전지 장비주들입니다. 그죠? 일단은 소재주들이나 성장주들 아직 있지도 않은 리튬, 아직 있지도 않은 뭐 폐배터리, 아직 건설되지도 않은 충전소 이런 종목들만 아직 있지도 않은 것들이 계속 상승을 했다면 진짜 있는 것들, 진짜 매출이 납품하는 것들 올해 본격적으로 미국 가야 되잖아요. 이제 엔솔도 그렇고 IRA 통과하려면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공장을 지으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사람부터 들어가요? 공장 지으면 장비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장비주들도 분명히 일단 이 순환매가 들어오겠다. 그래서 지금 소재단의 종목들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실적도 안 나와주는데 그래서 이러한 진짜 실적주들로 한번 투자 환기 차원에서라도 순환매가 돌 수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장비주들 두 종목만 말씀드렸죠. 원준, 신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화학 그동안 워낙 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투자 의견 주셨고요. 원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여러 차례 다뤘던 종목이기도 한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 소재보다는 장비주들의 흐름이 괜찮다라는 말씀, 또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강할 섹터들 함께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이 노란톡방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 한 줄이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자유롭게 또 소통하시면서 시장과 시황 얘기들, 또 종목 얘기까지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 또 이번 주 오후장들에서 어떤 종목들 한번 우리가 공략을 해볼까요? 자, 오늘은 뜬금없지만 AI 관련 종목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시장의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한 흐름이기도 하지만 오늘 특징은 말씀드렸지만 특정 업종군들이 세게 아니다. 어제는 리튬이었고 지난주엔 전고체였고 이런 식으로 몰려다니는 섹터였다면 오늘은 각 업종에 대장만 나와 이거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그래서 리튬에서는 경동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경동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상한가를 기록해주고 있지만 어제 상한가를 갔던 어반리튬은 오늘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제 상한가 때 하이드로리튬이죠. 그죠? 하이드로리튬은 오늘 갭만 떠서 안 움직입니다. 대장만 가는 거예요. 2등이 없어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10% 가지만 셀트리온은 주가가 오늘 강보합입니다. 안 움직입니다. 자, 에코프로가 오늘 13% 가지만 에코프로가 13% 가지만 에코프로 BM은 오늘 안 움직입니다. 자, 어때요? 대장만 가죠. 그죠? 대장만 지금 탁 집어서 한 종목씩만 움직이는 장세. 업종도 차별하지만 업종 내에서 종목도 차별화되는 이런 흐름들. 자, 그러면 저는 오늘은 AI 쪽 대장도 하나 출전을 시켜보려고 해요. 그죠? 그렇게 지난달 AI가 없으면 계좌가 빨간불을 볼 수 없는 장세였습니다. 그죠? 불과 한 달 만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없으면 빨간불 볼 수 없는 장세로 바뀌었지만 테마는 돌고 도는 것이죠. 그죠? 뭐 여름 가면 지금처럼 겨울 가면 봄 오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 전기차 종목들 과열이 식어갈 때쯤, 식혀줄 때쯤이면
역시 다시 구간이 명반이다. AI 관련주들이 또 이 2차 전지 성장주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순환매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 발짝 좀 앞선 전략을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MDS 테크입니다. 일단 테마로 치면 이 미국 엔비디아와 관련한 종목이고요. 오늘 이 종목 말씀드린 이유는 뉴스가 있어서 실적이 좋아서 기관 외국인이 많이 사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냥 3%지만 오늘 가장 많이 올랐어요. 3%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장중에 한 8%까지 올랐었거든요. 다른 종목이 만약에 지금 6%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 저는 그 종목 했을 거예요. 그죠? 그냥 현 시점에 오늘 당세 아침부터 AI 관련주 중에서 제일 센 놈을 그냥 보고 있었어요.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이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완장 단 거죠. 나 AI 대표야. 완장을 달면 뒤에 종목들이 밀어주거든요. 힘을 모아서 뒤를 쏴줍니다. 얘가 올라가는 순간 다른 종목들이 따라붙거든요. 그래서 저는 MDS테크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MDS테크가 오늘 만약에 10% 20% 이상 급등이 나와준다. 그러면 다른 AI 챗봇 관련주들도 밑에서 쫙 상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2차 전지 전고체, 리튬 이런 성장주들에서 AI 쪽으로 다시 좀 공이 넘어오는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요. 단순 무식하게 그냥 오전장에 가장 강한 MDS테크를 오늘 원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의 섹터에서 대장주를 공략해보는 흐름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특히나 MDS테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함께 관련주로서 성장주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네요. 오늘 임부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시해주신 것처럼 2차 전지 다음 흐름이 궁금하다면 또 AI 관련된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한 줄 트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발굴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진행해보는 시간입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어제 급등했던 종목들 저희가 공략주로서 다뤘던 종목들인데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 속에서 이 수주 대박 이슈가 있어서 어제 급등을 했고요. 예. 또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어제 급등 흐름 나와줬네요. 차트 분석 예. 한번 해볼까요? 예. 먼저 이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은 다른 현재 2차 전지 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또 뒤늦게 어떤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약간 상대적으로 보면은 다른 양극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부분들은 현재 힘이 약해서 또 펀더멘탈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줄기차게 약간 올라왔던 그런 양상인들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을 제가 언급을 좀 했을 때가 1월 27일 날이었습니다. 1월 27일 날 가격대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가격대죠. 물론 이 가격대에 비해서는 그렇게 추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되지만은 이때 공통적으로 제가 추천을 했던 종목군 중에 다른 종목군들은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군들이 동시에 추천을 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들은 이날 2월 첫날, 그러니까 2월 첫날, 2월 첫날 이쪽 그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급등을 좀 시작했던 날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서 보시면은 상승과 조정 2분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해주죠. 다른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이 날아가는데 상승 탄력이 약한 것은 포스코 케미칼이 그동안
현재 주봉으로 한번 환산을 해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봉으로 환산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점이 언제였냐면은 7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2차 전지 쪽은 거의 못 갔을 때 홀로 사실은 독주를 좀 했었던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격이 굉장히 높은 것 때문에 최근에 했던 급등에도 불구하고 약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나름대로는 수직 계열화, 그다음에 리튬 광산 이 부분들을 완벽하게 이제 구축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상승 부분들이 먼저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2차 전지 쪽이 이제 과일 양상이 좀 되겠지만은 일단은 추세적 상승은 5 정도는 계속해서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 케미칼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이제 드릴 종목은 현대에너지솔루션 좀 해당이 됩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했을 때가 2월 24일 날이었습니다. 2월 24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날이었죠. 이날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전저점을 깨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순환매 차원에서 보면은 전혀 현재 그 신재생에너지 쪽의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순환매로 한 번 정도는 이제 새롭게 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이때 언급을 좀 했죠. 물론 그 다음날 하루 더 빠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다시 한번 어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와줬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차트의 이제 내용을 봤을 때는 전체 현재 외바닥 그리고 거의 쌍바닥 패턴, 저점이 높아지는 쌍바닥 가능성, 요걸 이제 봤던 거죠. 요걸 봤던 건데 정확하게 이 부분들이 적중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태양광뿐만 아니라 현재 수소 관련된 부분들이나 풍력 관련된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정받은 만큼 받았고 또 지수가 이제 상승을 좀 하기 위해서는 또 오랫동안 조정을 보였던 신재생 에너지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제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약간 높은 것은 아니지만은 최근에 언급을 좀 했던 어떤 상승의 초기에도 국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별히 언급을 좀 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새로운 보통 월일 초가 되면은 새로운 주도주들이 탄생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3월 주도주가 어떤 부분이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튼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태양광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의 주도주가 궁금하시면은 이쪽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석타 분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에 꼭 오셔서 많은 정보 취합하기 때문에 꼭 현재 입장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앞으로 또 3월에서 주도가 될 섹터들 중에서 이 태양광과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탑3 종목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탑3 3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탑3 3위 종목은 STX입니다.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어제 급등이 나왔네요. 예. 자, STX는 예전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부도가 났던 현재 조선업에 대한 수직 계열의 지주회사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각자 플레이로 되면서 현재 원자재 유통이나 이쪽에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TS 그룹주의 어떤 지주회사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조조정 해가지고 각 개별적으로 이제 그룹이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원래 하는 일은 철광, 비철금속을 원자재를 수출입을 대행을 하고 하는 업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업 또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기계 산업재 부분 그다음에 해운 물류
이런 부분까지 각종 어떤 그 4대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제가 여기서 주목을 좀 해보는 부분들은 현재 최근에 2차 전지 쪽에 이제 강세가 보여주면서 계속 이제 폐배터리, 양극재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현재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데 양극재 기술을 고도화할수록 하이니켈계가 현재 집중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니켈에 대한 중요성이 리튬 다음에 굉장히 중요성들이 강조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SX 어제 최근에도 이제 포스코엠텍이 뭐 급등 상한가를 보여줬던 일도 바로 이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 니켈이나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강해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SX 엔진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니켈 광산 중 하나인 그 암바토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광산을 한국 몇 개의 기업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어떤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 이제 니켈에 대한 어떤 그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국내 중소기업 업체인 니켈 기업인 어버더 니켈이라는 기업이 현재 이제 지금 SS하고 GS건설하고 합작해서 인도네시아의 어떤 그 합작사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그린 여기서 이제 공장 설립이나 투자 이런 것들이 활성화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태백시에 최근 희소금속 산업단지 태백시에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MOU 투자 이쪽 관련된 이슈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제는 니켈 관련된 부분들도 떠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그 태백 관련된 히토류 관련된 산업단지 투자 이때 한 번에 급등을 했던 점이 이제 이 시점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어제 올라줬죠. 근데 오늘 살짝 개파락 뒤에 십자 도정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음양봉 패턴으로 좀 하루 쉬어가는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현재 공략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쌍봉 고점에서 보통 3개월, 60일이면 충분하게 어떤 그 바닥의 이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닝에 대한 부분들, 매집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본격 시세 부분들이 서서히 진행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꼭 그 현재 많은 정보 얻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차트상으로도 이제 음양봉 패턴을 만들면서 앞으로의 성장성 눈여겨볼 수 있겠지만 이 기본적인 분석에서도 니켈과 히토류 관련주들 앞으로 괜찮아 보인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3 2위도 만나보시죠. 오늘의 탑3 2위 종목은 코이즈입니다. 네, 2차 전지 양극재 관련 기업인데 오늘 급등하고 다시 음봉으로 빠지는 흐름이라서 차트 분석도 필요해 보여요. 예. 이제 코이즈 부분들은 현재 그 지금 2차 전지의 성능 어떤 개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에 대한 뭐 첨가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기술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코이즈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사업 같은 경우는 LCD 부품인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있는데 이때 백라이트 유닛에 들어가는 광학 필름, 그 다음에 어떤 도광판, 보호필름 이런 것들을 좀 제조하는 전문 기업에 해당이 되는데 신성장 산업으로 이제 발길을 넓히면서 전기차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제 컨버터, 인버터가 전력 변화이겠죠. 그래서 컨버터에 대한 어떤 축소 모형, 또 소형화 이런 부분들을 기술을 좀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 이전을 받아서 나노 산화 금속물 생성 기술을 응용해서 산화 알루미늄이라는 어떤 그 물질을 개발을 좀 해서 이걸 첨가제 쪽으로 납품 양산 이런 것들을 좀 계획하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알다시피 양극재는 현재 그 양극재 리튬에 대한 이온 전지를 양극 활성 물질, 그다음에 활물질, 음극 활물질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양극 활물질 중에서
알루미늄, 현재 니켈, 알루미늄, 코발트, 망간 이게 이제 4대 어떤 핵심 원자재 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떤 데는 코발트를 빼기도 하고 알루미늄을 첨가하기도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산화 알루미늄 성능을 개선시키는 산화 알루미늄 관련된 기술을 현재 그 화면에 보시다시피 만들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상용화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어제 그 재료가 좀 나와서 좀 상한가를 쳤던 그런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이제 재료가 나왔던 부분들은 나왔을 때는 사실 엽기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한가가 무려 셋, 넷, 다섯, 여섯 번 하고 6번까지 갔고 그리고 나서 무너졌던 그런 어떤 사실은 전설의 종목에 좀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때 재료가 이제 그 재료가 나왔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아직 상용화가 길은 멀고도 멀죠.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양극재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오늘이죠. 어제 상한가를 좀 쳤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오늘은 보통 음양봉 패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약세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거래량이 이제 급등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좀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지만은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 정도 가지고는 현재 세력 이탈이라 볼 수는 없고요. 약간 차익 실현이 멈춰지는 그다음에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시점에서 현재 보시면은 5일선 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그 음봉이 멈춰지는 첫 양봉 이런 전환 시점에 매수 시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 오셔서 매수 시점, 그 다음에 코이즈에 관련된 그 내용, 자세한 내용들을 자료를 대방출합니다. 그래서 꼭 오시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코이즈는 과거에 6번 상한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진입을 하면 좋을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 톡방에서 함께 대응 전략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탑3 1위도 만나보시죠. 오늘의 탑3 1위 종목은 EN플러스입니다. 네, 2차 전지 방열제 전극 소재 도전제인데 예. 기업 설명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예.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업이 굉장히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게 대기업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이걸 다 하느냐. 양극재도 네. 하고 뭐 CNT 도전대회도 하고 다 하는 좋은 거는 다 합니다. 그래서 공장도 제대로 이제 증설된 것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연구진을 삼성 SDI 출신을 다 영입을 해왔어요. 네.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래고 공장도 하나둘 증설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CS 2023에 네. 직접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자기 제품 라인을 딱 공개하니까 정말 뭐가 진행이 되는구나 네. 이렇게 되는데 원래 그 EN플러스가 소방차 만드는 전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약간 신뢰성들이 있고 하나씩 둘씩 진척이 되기 때문에 정말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EN플러스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지금의 이제 현재 그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방열 어떤 그 구조 현재 방열 실리콘 폼을 초도품을 생산을 마치고 그다음에 본격 제품 공급 개시를 좀 했습니다. 또 하나 부분들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현재 전기차 일반 차량을 보면은 축전지를 답니다. 시동을 켜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있는데 이게 슈퍼 커패시티랍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2차 전지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2차 전지화 시켜주는 기술을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 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전남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특허를 확보를 했는데 어떤 특허냐면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CNT 관련된 기술이 만드는 기술이 뭐 탄소 나노튜브죠. 이게 현재 첨가제 쪽에 해당이 됩니다. 양극재 첨가제, 음극재 첨가제면서 도전제,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그런 물질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에 대한 합성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허 중에 한 방법을 해서 양산화 연구 중에 있고요. 또 하나 부분들은
현재 필리핀 니켈 광산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양극재, 음극재를 좀 만드는 어떤 부분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현재 다크호스가 나름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EM플러스를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이제 그 장기 차트로 보면은 이런 뭐 성장성 때문에 한번 이렇게 크게 올라주다가 완만하게 올라주다가 다시 한번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또 신기술주, 당장 매출이 안 나오지만은 신기술주에 관련된 부분들, 현재 나노 신소재 같은 게 보시면은 엄청나게 올랐죠. 매출이 미미하게 발생이 되지만은 시장을 장악하려는 상용화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EM플러스도 지금 최근 연달아 이틀 상승 나와주고 오늘 속임수 운봉이 나와줬던 점에서는 눌림목의 어떤 시점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틀려는 시점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에서 터져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위부터 3위까지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일 이렇게 문자와 전화 또 노란톡방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종목 고민만큼이나 오늘 장에서 이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이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와 오늘 이렇게 또 두 차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시장이 하락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이제 파월 발언은 반드시 50bp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하는 약간 경계성 발언이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경기 회복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 고용 지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50pp를 올릴 수 있다는 그 현재 확률 이렇게 이제 심리를 보면 60%가 넘어가는 것 때문에 한번 크게 약간 출렁거린 부분이 있지만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25pp 가능성이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25p를 꾸준하게 올릴 수도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굳이 현재 무리하면서까지 50pp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일시적 충격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7% 정도 현재 미 다우존스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부분 삼각 수렴형의 끝자락에 해당이 되지 전저점을 깨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회성 급락입니다. 반면에 거래소의 이제 차트를 나스닥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스닥의 차트도 사실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점, 이 냉난점에서 단기 고점에서 약간 눌림목이 오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미증시가 이제 빠진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가 나름대로는 강하게 약간 버텨주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부분들이 조금 약세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코스피 부분들이 약세의 부분이라 할지라도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 채널 전체적으로 조정의 채널의 상단에서 일시적인 저항을 보이면서 빠지는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면은 조정의 자리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반등에 대한 절반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회성 급락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현재 그 단기 급락을 추세적인 하락으로 현재 올인하면서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자세한 시황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톡에서 오늘 특집으로 현재 시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브리핑을 좀 하도록 하니까 많은 그 참석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발언 이후로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좀 고용지표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50bp 쪽으로 금리 인상이 좀 기우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5bp 인상도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특히나 이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반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례적인 급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조금은 안심이 되는 말들이었네요. 이렇게 좀 오후장과 앞으로에 있을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노란톡방에서 얘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이 수익률과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